안녕하세요. 수원과학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황성재 교수입니다. 오늘은 VR 공간 연구 수업 11주차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난주에는 스케치업을 가지고 VR 동영상 만드는 방법을 이제 알아봤고요. 그 다음 오늘은 3D Max를 이용해서 VR 동영상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스케치업에서 결국은 PNG 파일 등으로 스틸 컷을 한 300장 정도 만든 다음에 TB로 된 스테레오 데이터로 말이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애프터 이펙에서 연속적으로 열어서 동영상으로 만드는 과정까지 살펴봤고요. 거기다가 메타데이터 인젝터로 360도 영상이라는 정보를 입힌 다음에 유튜브로 올려주면 걔가 이제 360도 VR 데이터라는 걸 알고요. 그 다음 스테레오 TB로 된 스테레오 방식의 JPG 파일이 아니고 동영상이라는 거를 알게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플레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기 3D Max를 이용을 해서 렌더링을 쭉 그냥 스틸 컷을 한 300장 정도 만든 다음에 그 다음 그놈을 또 이제 에펙에서 만들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에펙에서 만드는 과정은 생략하고요. 3D Max에는 조금 특성이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보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지난주에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어느 정도는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HDR로 여기 만들어 놓은 이제 배경이 입혀져 있고요. 렌더 한번 걸어서 볼까요? 그 다음 요거를 동영상으로 렌더링을 걸면 되겠죠. 근데 지난주에는 그냥 한 컷을 걸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뭐 렌더링 타이밍이라든지 수업 편의를 위해서 지금 사이즈는 줄여놨는데 얘를 뭐 720p 정도로 해볼까요? 세로 해상도 이제 2배가 돼야 되니까 720의 반으로 줄여서 360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죠? 360 해상도고 640, 360. 그 다음에 얘가 당연히 이 이미지 비율은 1대2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2로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다시 360으로 해주고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게 720p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죠? 그 다음에 요놈이 이미지 레이시오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뭐 잘 안 되는데 뭐 적당하게 일단 맞춰갖고 세로 해상도가 720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놈을 걸어주고요. 다시 2로 걸고 그 다음에 락 걸은 다음에 얘를 720으로 맞춰주면 자동으로 1440으로 렌더링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한 컷만 렌더링 걸어서 분위기 보자면 이렇게 렌더링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장에 요정도 속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 50%로 지금 렌더링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얘를 시점을 쭉 바꿔서 이제 돌려보면 될 겁니다. 스탑을 하고요. 오늘 할 거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렌더링을 맥스에서 걸 때 요 클릭하시면 아시겠지만 요 카메라가 스테레오 데이터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은 뭐였냐 하면 모디파이 패널 가보면 V-Ray 스테레오스코픽이라는 놈을 하나 던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없다면 여기 없으시면 크리에이트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더미 그죠? 헬퍼 간 다음에 여기서 V-Ray 선택하시고 스테레오스코픽 요거를 아무데나 화면 아무데나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놓으면은 요런 옵션이 뜨는데 저는 지금 모디파이 패널로 가서 한번 봅시다. 보면은 여기 뷰 보스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레이아웃은 탑 대 바텀으로 돼 있어서 위아래로 해야지 지금은 편한 것 같고요. 그래서 TV로 바꾸고 그 다음 어저스트 레졸루션이 켜져 있으면 내가 이따가 렌더링을 걸 때 여기서 렌더링을 걸 때요. 지금 해상도가 7202로 돼 있는데 TV가 켜져 있으면 렌더링을 걸면 그죠? 렌더링을 걸면 얘가 결국은 1440으로 자기가 강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지금 이 갑자기 탑으로 바뀌어서 이런데 캔슬하고 스탑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를 카메라 1으로 이렇게 해서 렌더링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다 설명했던 것들이고요.
안 된다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아마 요게 꺼져 있거나 아니면 TV가 안 돼 있다거나 아니면 스테레오스코픽이 없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렌더링을 걸었는데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스테레오 컷 그냥 스틸 컷 하나를 포토샵에서 강제로 동영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스케치업에처럼 이렇게 사용자가 움직이면 그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들을 하고 싶다는 거죠. 진짜 궁극의 동영상을 만들려면. 그래서 제일 편한 방법은 여기 애니메이션 탭에서 여기서 오토키 눌러주신 다음에 시작점이 여기고 그 다음 중간쯤 와서 카메라 이렇게 쓱 바꿔놓고 위치를 이렇게 얘가 뭐가 안 움직이죠 지금. 뭔가 패스 컨스트레인트가 먹은 것 같은데 일단 얘는 지울게요. 지우고 그 다음에 다시 카메라 하나 만들게요. 만들고 카메라 그 다음에 뭐 스탠다드 카메라 만들어야겠죠. 피지컬 카메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카메라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요놈의 뭐 시점도 일단은 지금 보기 편하게 피지컬 카메라 만들었는데 요놈이 지금 너무 땅바닥에 내려앉아 있죠. 그래서 선택한 다음에 이쪽에 가서 조금 위로 올릴게요. 그래서 시점 정확하게 맞춰주고 그 다음 본체만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본체만 선택하고 지금 오토키가 켜져 있었네. 에이고. 다시 할게요. 이거 그냥 없애고요. 빨리 해야 되니까 지금 다 없애고 다시 피지컬 카메라로 하나 여기서 이렇게 바라본 거 하나 만들 거예요. 만들고 여기서 시점을 카메라로 피지컬 카메라로 했죠. 그 다음 선택한 다음에 요놈들을 위쪽으로 조금 옮겨 줄 거예요. 별 문제 없죠? 이렇게 해서 카메라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애니메이션이 1도 없죠. 그래서 없는 상태고 오토키를 켜고요. 그 다음 이렇게 돼 있고 오토키를 조금 옮겨서 프레임 절반으로 옮기고요. 이놈을 이렇게 살짝 위쪽 어딘가로 이렇게 옮겼어요.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이 이미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스케치업의 방식이라면 우리는 조금 더 가자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잠깐 뭐 없애고요. 카메라를 먼저 하나를 다시 만들게요. 그 카메라의 경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번에도 또 똑같이 아까처럼 쭉 선택을 해서 요거를 위쪽으로 올릴 거예요. 그래서 시점 정확하게 맞춰주고 대략적으로 맞춰주고 또 애니메이션 켜져 있습니까? 네. 다시 애니메이션 더 없애고 피지컬 카메라 애니메이션 그 오토키 꺼져 있는 상태에서 카메라 하나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요놈도 카메라 피지컬 카메라 바꿨고 그 다음에 요놈들을 조금 위로 올려서 시점 눈높이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 주고 우리는 카메라가 좀 어떤 뭐 한쪽 방향을 바라보는 건 괜찮아요. VR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바라보는 방향은 사용자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한 곳을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체만, 몸만 살짝 움직이는 걸로 만들어 보자고요. 그래서 그 카메라가 움직일 경로를 이렇게 라인으로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한 요 정도로 너무 많이 움직이지는 말자고요.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요거에 라인에 지금 너무 좀 움직임이 과한 것 같아서 조금 줄일 거예요. 살짝만 이렇게 움직이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의 경로를 이렇게 내 마음에 들게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뭐 3차원적으로 이렇게 헬릭스로 위로 올릴 수도 있겠죠. 매트릭스처럼 카메라 본체로 올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은 일단 뭐 기본적인 것만 해서 하고요. 그래서 위치를 똑같이 이렇게 눈높이로 맞춰주면 되겠죠. 이 Z 값을 정확하게 해서 뭐 1700 정도로 1600 정도로 맞춰주면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다른 것들은 카메라 본체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피지컬 카메라 왔죠. 그 다음에 여기 모션으로 갑니다. 모션으로 간 다음에 여기에 포지션, 그러니까 위치가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카메라가 막 얼마 돌았는지, 이렇게 카메라가 이쪽 방향으로 도는지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카메라의 위치만 중요하고요. 타겟은 그대로 놔둘 거예요.
그래서 이 포지션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키 요걸 누르셔도 되는데, 포지션이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서 요 버튼 누르시면요, 여기 찾기가 좀 힘든데 요 버튼 있어요. Assign Controller. 거기 가면 Pass Constraint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 경로가 자동으로 이쪽으로 붙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OK를 한 다음에, 그러고 나면 여기 이제 패스 컨스트레인트가 켜져 있죠. 켜져 있으면 여기 오시면 요 부분이 패스 파라미터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add 패스 더 하신 다음에 여기 가서 요 패스를 눌러주시면 여기 가서 딱 붙어요. 그러면 여기 애니메이션 이렇게 해놓으면 100프레임 가면서 결국은 이렇게 카메라가 움직이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시점이 그닥 나쁘지 않고 너무 많이 움직이지도 않고 뭐 적당하게 100프레임 정도 된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수를 좀 바꿔줘야 되니까 프레임 수를 여기가 이제 스타트하고 엔드인데 아까 뭐 스케치업처럼 맞추려고 해서 350프레임으로 이렇게 강제 조정을 해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한번 다시 보자고요. 제대로 들어갔는지. 네, 여기 그냥 다 100프레임까지 하고 끝나버렸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다시 컨트롤 Z 누른 다음에 요거 좀 조정합시다. 타임 스트레치를 해서 보자고요. 리스케일 타임을 해야겠죠. 그래서 엔드 타임을 100으로 하고 해서 얘를 350으로 하고 리스케일 타임을 누른 다음에 오케이 이렇게 한번 해서 봅시다. 그러면 제대로 들어갔나요? 여기 또 안 들어갔네. 자, 다시 컨트롤 취소 누른 다음에 요건 그대로 두고 리스케일 타임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엔드 타임을 300으로 한 다음에 리스케일 키 to whole frame으로 합니다. 그래서 OK를 하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바뀐 거 알 수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됐고요. 그러면 스테레오 지금 데이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 경로 지정돼 있고, 그럼 별 문제 없죠. 그 다음에 렌더링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요게 당연히 피지컬 카메라로 선택이 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 V-Ray, 그 다음에 카메라, 네, 뭐 별로 건드릴 거 없죠. 커먼 부분에 네, 됐어요. V-Ray. 자, 여기 요 부분 이미 설명을 다 했지만 스페리컬 파노라마 되어 있는 거 확인 한번 더 하시고요. 그 다음 FOV 값을 오버라이드 해서 이렇게 해서 360도 볼 거고요. 그 다음 버티컬로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180도를 볼 거다 라는 거 뭐 특별히 문제 없죠. 그래서 오케이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그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들이 동영상, 그러니까 3D max에서 동영상 렌더링을 걸었을 때 그 동영상이 이렇게 막 조명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깜빡깜빡깜빡 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조명이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그전에는 조금 뭐 골치 아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4.0 때부터는 정리가 돼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러던스 맵에 라이트 캐시로 지금 보통 이렇게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렌더링을 할 때 여기서 미디엄으로 애니메이션 선택하시고요. 뭐 하이로 해도 되겠지만 속도가 느리겠죠. 그래서 미디엄 애니메이션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프리패스로 렌더링을 애니메이션 모드로 렌더링을 하거나 아니면 렌더링 애니메이션 모드로 요거 선택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렌더링을 할 때 이 이러던스 맵 파일을 어디다가 저장하겠느냐고 묻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가 그 렌더링 돼서 날려버릴 때다가 저장을 하나 합시다. 그래갖고 뭐 좋은 위치에다가 일단 이 파일을 하나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 세이브를 했죠. 그리고 이제 렌더링을 하게 되면 렌더가 걸리면서 이제 이 파일이 정리가 돼요. 저장이 되고 그 파일을 그대로 이용을 함으로써 이 이러던스 맵, 그러니까 라이트 캐시를 매번 할 때마다 이러던스 맵으로 막 계속 계산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파일을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프리패스로 해서 또 이렇게 해서 사사사 해서 하나 저장을 하고요. 렌더링을 걸게 되면 문제없이 그 플리커 현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매번 장별로 계속 새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저장한 거를 계속 이 애니메이션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이용한다는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빛이 어떻게 퍼지는지에 대한 초기값 계산을 할 때마다 스틸컷을 계속 다 다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만 저장한 다음에 그걸 계속 이용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 플리커 현상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조하시고요. 뭐 특별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닥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나중에 하다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다가 렌더링이 껌뻑거려서 문제가 생긴다 하면 제가 말씀하셨던 내용들 있죠. 여기서 애니메이션 모두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프리패스 렌더링 요거 선택하셔가지고 파일 저장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스케치업에서 세팅을 못 바꾸는 예를 들어 눈 사이 간격이라든지 아까 스테레오그래피에서 조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런 뭐 이러던스 맵을 사용해 가지고 렌더링 퀄리티를 조금 더 높인다든지 아니면 속도를 좀 빠르게 만든다든지 그런 류의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애드 패스를 통해서 카메라의 이동 경로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카메라의 이동 속도도 이제 여기 벨로시티 값 여기 있는 요 있죠. 요거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카메라의 움직임들이 여기 있다. 이렇게 하시면 카메라의 움직임들이 지금은 그냥 일관되게 쫙 가잖아요. 이렇게 지금 일관되게 이렇게 카메라가 가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조정을 해갖고 포인트를 더해서 그죠? 키 더해서 얘네들을 잡고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이것들이 움직일 때 갑자기 빨리 움직이게 하다가 천천히 움직이게 하다가 이런 류의 조정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카메라가 굉장히 조금 역동적으로 움직이게도 만들 수 있고 이를테면 카메라가 이렇게 서서히 가는 게 아니고 확 갔다가 천천히 갔다가 또 확 갔다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동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맥스에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조정들이 다 가능한데 뭐 이런 기능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 접할 때는 굉장히 복잡하고 막 이렇게 좀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갑자기 빨리 확 갔다가 천천히 갔다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벨로시티 조정도 가능하고 하니까 스케쳐 그 3D 맥스에서도 자신만의 어떤 강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수업 여기까지고요. 그 3D 맥스 이용해서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카메라의 경로를 어떤 곡선으로 우리가 지정한 곡선으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렌더링을 걸었을 때 그 번쩍거리면서 껌뻑임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뭐 여태까지 잘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이러던스 맵을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거기서 save to 파일로 하나 저장을 하고 그 파일을 다시 불러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별 문제 없이 쭉 진행이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 준비한 내용이고요. 어떻게 뭐 유용하게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들 숙제 되게 많은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렌더링 걸 때는 또 720p로 렌더링을 걸어도 1400 픽셀 곱하기 1400 픽셀을 300장 넘게 걸어야 되잖아요. 지금 동영상을 뭘 하나 만들려면. 그래서 너무 힘들 수 있으니까 본인이 스케치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스케치업으로 하나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같은 파일을 이번 주에도 업로드 하시면 되고요. 3D 맥스로 작업하는 게 더 좋다는 분들은 요거 작업하셔가지고 또 같이 파일 올리면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렇지만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게 유튜브에서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유튜브 그 영상을 링크로 남겨가지고 제가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래저래 힘든 바가 있지만 조금만 더 참고 다음 주까지 또 활기찬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건강하시고 재미있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